오늘은 여기 이제 간지오이 404쪽을 보면 있잖아요. 404쪽을 보면은, 맹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원리를 꼭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아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 유튜브에 올립니다. 맹리는 상리라고. 맹의 이치를 잡아낼 때는 상의 이치로 잡아낸다는 겁니다. 우리가 명파명리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잖아요. 입법과 상법이라 그랬죠. 입법이 제대로 돼야 상이 나온다 그랬죠. 그럼 입법과 상법 중에 뭐가 우선이야 할 때는 상법이 우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맹조를 통해서 상을 어떻게 잡아내는지 꼭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여러분들이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간지오 여기 404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 맹리는 맹의 이치는 상의 이치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입니다. 명파명리 간지오이. 여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명파명리 핵심 논리가 여기 대부분 들어가 있죠. 쉽게 풀어놨고요. 그 간지오이 404쪽을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보시면 될 겁니다. 맹리는 상이다라고. 맹의 이치는 상의 이치와 같다는. 결국 사주를 풀어낼 때 상의 이치로 우리가 잡아내라는 겁니다. 볼게요. 맹리의 본질은 인생을 표달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주 8글자를 거기다 인생을 넣어서 이렇게 표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맹리는 어떻게 표달하는가,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할 때, 인생의 표달은 상이죠, 상이 드러내는 방식을 거쳐서 표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갑을병정 무기경시인 게 자축인묘진사오면 여러분들이 각 상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상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맹리는 어때요? 이런 간지관계. 천관과 지 있잖아. 이런 간지관계와 십신의 관계. 인성이냐, 상관이냐, 재성이냐, 관성이냐, 이런 것 차이에서 또 이게 다른 해석이 나오잖아요. 이런 십신관계. 궁의관계. 연주에 있냐, 월주에 있냐, 일지에 있냐, 시주에 있냐. 그런 궁의관계를 거쳐서 그 상의 뜻, 그 상이 드러내는 거, 상이 표출하고자 하는 거. 그걸 우리가 잡아내야 된다는 거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주 풀어내는지, 이런 맹리는 간지관계와 십신의 관계, 궁의관계를 거쳐서 상을 확정한다는 거지. 이거요. 그래서 매 하나의 글자는 모든 관계에서 그 뜻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 관계를 떠나서는 맹리를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관계란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 이건 하나의 관련성이라는 거지. 우리 사주 8글자의 간지는 다 여러 주변 환경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지. 나와의 관련성, 부모와의 관련성, 국가와의 관련성, 또 지지로 보면은, 그지? 십성과의 관련성, 또 간지관계의 관련성. 이런 관련성을 여러분들이 확 이해를 해야 맹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관계를 떠나서는 맹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지. 마찬가지야. 우리 사회에 본인 혼자 살 수 있어요. 다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사는 거잖아요. 그지? 이해되죠? 그런 까닭에 맹리학은 술수의 하나 종류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우리가 명사 하중기 성싱이 어느 이제 부모님이 이 어린 애 사주를 가져왔어요. 집어 넣으니까 얘는 13세를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사주를 통변한 거예요. 근데 그 통변이 정확하게 이게 맞았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분석해내는지, 그걸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게 보자는 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풀어내는지 원리. 그래서 이제 최후의 그녀의 아이는 무인년, 해월에 차사고로 죽을 것이라고 하였으며,
죽을 때 한쪽 눈이 튕겨 나간다라고 하였다라고. 자, 그럼 우리게 왜 무인연인지와 또 사고사로 왜 죽는지, 또 한쪽 눈이 왜 튕겨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사주에서 잡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주에서 보인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고수 수준의 신의 경지에 우리가 도달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상을 통하면은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어떻게 공부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높은 고지에,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해야지,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열매만 따먹으려고, 응? 그렇게 사주를 접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피와 땀을 흘려서 내가 열심히 해서 어려운 걸 이겨내고, 응? 조금 더 힘든 걸 더 공부 열심히 해서 올라가려고 해야지, 어떻게든 쉬운 것만 하려고. 그렇게 하면은 영원히 하수를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하중계 성생이 정확한 이 예언을 마지막까지 다시 피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맞추는 아주 응엄하였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 명사는, 이 하중계 성생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보았는가를 이해를 해보자는 거지. 참 이런 말을 바로 탁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나 사주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다는, 보인다는 거지. 자, 이런 경우에는 치유라든지 있잖아요. 어떻게 피해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자, 명사는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보았는가? 사주가 기사병인 무호정사로 했죠. 정사로. 그럼 이 사주가 보면 또 어때요? 전부 다 화로죠. 화. 자, 무월주는 내가, 무토가 오와 밑에 앉으면 내 체가 되는 거지. 또 인목을 보면 이 오화를 생하잖아. 이것도 같이 내 체다. 내 체. 또 무토의 록은 사화, 이 사화, 녹이잖아. 이게 다 화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화도 내 체라는 거지. 이 체가 인사천을 하잖아. 그럼 체와 체가 만나서 천을 한다. 천은 배척분리라는 거지. 특히 호랑이와 뱀이 만나면 어때야 돼? 호랑이와 뱀이 만나면은 네 죽고 내 살자 막 그냥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인사천의 의미라는 거지. 우리 이제 이게 기존명은 인사형이라 그러지. 양이 폭발하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그럼 내 체가 폭발하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차량의 상은 뭘까요? 사와 사가 양쪽에 대칭되어 있고 이게 인성이잖아. 그럼 이게 차량 바퀴상이 된다는 거지. 또 그리고 인목에는 머리의 상이 있는 거잖아. 머리. 예? 머리에 병하니까 이 병은 눈도 되죠. 병이 눈이니까 사와 눈이란 말. 이 인사천하니까 머리에 눈이 튕겨 나간다는 거지. 이거 여러분, 자, 하나하나 점검해 보자고요. 자, 우리 이게 사주를 풀 때 반드시 여기에서는 이 사주에서는 명령 방국이 존재함을 알아요. 방국. 내 체가 체를 치는 그런 방국들이. 자, 그럼 이 사주에 무엇이 방국인가? 방국은 명리가 표달하려는 의사의 전후가, 아까 전후가 서로 상반되는 모습이 출현하는 것이다. 이제 앞에 의향이 서로 의향이 뒤틀린다는 거지. 이게 이제 방국의 모습이라는 거지. 자, 우리가 이제 한편의 논문에 비유한다면, 자, 하나의 관점이 결과적으로 전과 후가 서로 상반됨을 출현하는, 이게 이제 논문이, 이게 엉망이라는 거지. 방국이라는 거지. 그 말은 앞에 서론에서 말한 것과 개론에서 서로 틀려버리면 그게 이제 방국이라는 거지. 이거 하나 비유를 든 건데, 이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도 서로 생각이 뒤틀려져 버리면 그게 이제 방국이라는 거지. 그러면 체가 체를 치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방국이라고 합니다. 원국에서 의향에서는 연월에서는 합을 하고 있는데 지지에서 충을 한다든지, 이 연월에서는 충을 하는데 지지에서 이게 합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방국을 나타내는 그런 정보들이라는 거지. 자, 이게 이제 반대로 응하면, 서로 앞뒤 전후가 반대로 응하면 인명이 있었고 방국이다 그랬죠. 서로 반대로. 의향이 뒤틀려져 버리면. 이게 다 뒤틀려진 거는 인사청이 뒤틀려진 거죠. 자, 이명은 무토일에, 무토일 간에 무토의 명이 오하에 어탁하고 있다. 이 말은
무토가 오화, 내 채, 오화한테 어떻게 했다. 내 채라는 거지. 예? 자, 인, 오는 일가이다. 그 말은 인이 오화를 생하는 거잖아. 인의 상은 사람의 머리에 왔다. 이 말은 무어가 요 인목고 내라는 거지. 하나의 인이 오화를 생하지. 그럼 나의 모습이라는 거야. 나의 모습. 하나 일가다. 자, 이것은 바로 일과 월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표달이다. 일과 월이 서로 관련을 가졌다는 거지. 자,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하나의 표달은 뭡니까? 무토와 사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인호가 하나의 나의 생각이고, 무토와 사화, 얘 록이잖아. 이것도 나의 록이, 나의 모습이라는, 나의 표달이라는 거지. 드러낸 모습이라는 거지. 근데 서로 체를 하고 있는 거잖아. 자, 주위에는 정사가 떨어져 있고, 또 무와 연체되어 있는데, 이거 다 연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연체. 전체가 내 연체라는 겁니다. 자, 연의 사화와 시의 사화가 같으니, 연의 사화와 시의 사화가 같으니, 모두 그 신체를 표달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자, 이해되죠? 그런데 문제가 출현하는데, 인과 사화가 가서 서로 천하니까, 인사천을 그 자신의 신체와 신체가 서로 천하여 서로 배척하고 서로 용납하지 않음을 나타낸다는 거지, 이게. 예? 이게 천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인목과 사화가 서로 천한다는 거지. 사가. 그래서 자신의 신체와 신체가 서로 천한다는 거지. 서로 자기끼리 서로 막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지. 서로 몸이 만나서 서로 충돌한다는 거지. 그건 내 몸이 분리되는 현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 몸과 머리가 분리되는 현상이에요. 인목은 머리고, 이 사화가 몸이었잖아. 이건 사망의 징조라는 거지. 우리 이것을 알면은 왜 어째서 이 작은 아이의 명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의심 없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거 진짜 중요하죠. 그렇다면 또 여기서 왜 차 사고인가? 왜 차량 사고인가? 자, 왜냐하면 인사체는 속도나 동력을 나타내요. 인사체는 이게 속도가 빠름을 나타내요. 동력. 또 사화는 또 이렇게 대칭되어 있잖아. 화가 대칭되어 있죠. 그럼 차량 바퀴가 되는 거죠. 차량. 또 두 개의 사화는 차에 두 바퀴 해당한다. 왜? 천은 그래서 두 바퀴 해당하는데 이 천을 하기 때문에 차 바퀴가 굴러서 머리에 있는 것과 같다. 머리를 쳤다는 거잖아. 요 모습이, 요 사주, 요 상의 모습이. 자, 이해됩니까? 두 개의 사화는 대치이기 때문에 차가 돼. 이것도 인성인데다가 또 사화잖아. 예? 그럼 이게 차량의 상이 된다는 거지. 천하니까 머리를 차고 와서 내 머리를 쳤다는 거지. 자, 이거 이해되죠? 여기서 인의 병을 본 것은 한쪽 눈으로 이 병인 녹은 사화에 있는데, 한쪽 병 녹은 사화에 있는데, 요 인사천으로 한쪽 눈이 차사고 중에 날아가 버린 것이다. 요 인사천이니까 한쪽 눈이 튕겨 나간 말이다. 자, 요거 이해되죠? 자, 인사천하니까 한쪽 눈이 튕겨 나가버렸다라고 모서. 이것이 바로 상의의 표달이니 그랬잖아. 상을 나타내는 표달이라는 거지. 예를 들면 직접 눈으로 차 사고 현장을 본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자, 이해되죠? 자, 그럼 우리가 또 하나 보자고. 이 하중에서 왜 구대라면 반드시 화재로 죽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까? 왜 옛날 사람이라 그러면, 그래, 차가 없기 전에 옛날 사람이라 그러면 왜 화재, 불에 타 죽었을까? 불에 타 죽는다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는 화가 왕하고, 우리가 인성을 집으로 보다, 인성. 그러면 사화, 집이죠, 집. 인사천하니까, 이게 불이 확 일어나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자, 그렇죠? 왜냐하면 정사는 요 인성이고, 요 인성이고, 이는 방을 나타내는 거지. 방을 대표하니까 방 안을 나타낸다는 거지. 정사와 기사는 두 개의 인이 명주를 포조하니, 그러니까 기사와 정사가 무어 요 인을 내가 에워쌌다는 거죠. 에워쌌다. 포위했다는 건 내 주변 환경이 내가 도망 못 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에워쌌다는 거잖아. 포주. 이것이 바로 그들이 집에 머물던 방이며, 게다가 기토는 기화에 있다. 이 기토의 상에는 기화나 그런 상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집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사주의 상이. 이거 이해됩니까? 요거요. 예? 정사가 인성이고 인은 방을 대표하고 정사와 기사는 두 개의 인으로 이걸 에워쌌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집에 머물던 방이 된다는 거지. 게다가 기토인 기화의 상이 그러니까 이 방 안에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 자, 이거 이해됩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요 인사체는 반드시 어떤 불씨가 갑자기 일어나 불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했죠. 방에 불이 붙으면은 자신은 속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고 반드시 화재로 죽을 것이다 라고. 아니, 그 이해되잖아요. 인사체는 불씨로 팍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팍 일으킨다는 거예요. 불이 붙으면 내가 도망 못 가는 그런 상이라는 거지. 그치? 내가 정사 기사에 내가 에워 포위된 상이라는 거지. 자, 이거 이해됩니까? 자, 같은 하나의 팔자에도 이게 두 개의 상을 취할 수 있으며 하나하나 모두 합리적인 해석을 얻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런 사주가 있을 때 이 사람도 우리가 또 우리 앞으로 미래 2000년 이후에도 또 이런 사주가 또 나올 수 있는 거잖아. 그럼 그때는 또 그 미래의 상황에 맞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겨서 조기 사망한다는 거잖아요. 요거 10번 이거 중요합니다. 같은 하나의 팔자에도 두 개의 상을 취할 수 있으며 하나하나 모두 합리적인 해석을 얻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그런 까닭에 우리가 상을 잡아낼 때 상은 이치에 부합해야 되고 그리고 또 현실 생활에도 부합해야 된다는 거지.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잘 끌어내야 된다는 거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옆에서 일일이 내가 설명 못 하잖아요. 응? 손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손님이 사주를 불러주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런 걸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지. 그 상황에 맞는 상을. 그래야만이 우리 이렇게 고수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하다. 상은 이치에 부합해야 되고 또 현실 생활에도 부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중계 성징의 사례를 통해서 명리는 상이다. 상의 이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상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야만이 사주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사주의 방북이라는 거예요. 방북이라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고수에 진입할 수 있겠죠. 자, 원국의 의향이 서로 뒤틀어져 있을 때는 방북이라는 거, 이런 것들 꼭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수고.